우선 그 일반 국민들께서는 많이 혼돈을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구속, 그다음에 복역, 기결, 미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요. 네. 그동안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분은 형사 피고인입니다. 법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할 분인데 이분의 그 재판을 받는 상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아니라 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정에 오라 그러면 이제 출석을 하셔야 될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구속이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어젯밤에 만기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연장할 수 없는 상태에 원래는 석방해야죠. 그러면. 원래는 나와야 네. 되죠. 그런데 그 만기 됐을 때까지 재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그 전에 있었던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요.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 판결로 네.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인가 25년 받은 거하고는 별개 사건이죠. 별개입니다. 네. 네. 징역 그 25년, 그다음에 또 6년, 8년 이렇게 해서 네. 도합 33년을 받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이와는 별도로 새누리당의 지난 총선 공천 개입에 대한 그 직권남용 혐의로 2년형을 확정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복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역하고 계시는 기결수 신분인 거죠. 네. 그래서 달라지는 건 뭐냐? 옷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제 녹색의 미결수 복장에서 청록색의 기결수 복장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기결수가 되면 옮겨야 되거든요. 교도소로 옮겨야 되지만 법정에서의 재판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해서 옮기지 않고요. 그리고 기결수가 되면 노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으시고 법정에 출석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어제 민경욱 대변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고요.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즉각 석방 조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 침해를 멈춰줄 것을 요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는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도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실제 내란죄, 군사반란죄, 뇌물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최종 무기징역, 징역 22년 6개월, 최종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년여 만에 특별사면 석방된 전례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 2년 이후에 사면이 되었고요. 그것도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지지자들도 거의 그에 대한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사면을 받은 이후에 돌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5.18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그런 저작이라든지 활동들을 계속 해오시면서 국민의 분노를 계속 자아내고 계세요. 근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떠시냐를 봐야 되겠죠. 지난 탄핵도 정권이나 정부가 해낸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이뤄내신 거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정에서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아직 확정 판결도 안 내려졌고요. 본인도 저는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계시고요. 거기다 자유한국당도 과연 그러한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이 인정하시는 사과를 하셨느냐, 인정을 하셨느냐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탄핵에 대한 태도가 애매모호하고요. 황교안 대표께서도 지난번 전당대회에서도 마치도 탄핵에 젖혀져 문제가 있는 것인 것처럼 발표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들이 목격을 했고요. 세모로 정리가 됐습니다. 세모로 정리됐죠. 어쨌건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과연 그런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거리에서 벌어지는 것은 마치도 막 공격이라 저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친박 지지자분들로부터 대한문 앞에서 폭행을 당했고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통영에서도 폭행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면이라든지 용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이 계시거든요. 블랙리스트 피해자, 문화예술계 피해자, 공직자 피해자, 국민 다수가 피해자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셔야죠. 우리 자유한국당 안에는 다양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주정당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청산하자. 과거 정부라고 해서 잘못한 일만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난 그 과거 정부, 특히 이제 보수 정부 2번 있었죠. 잘한 일이 있죠. 잘한 것은 또 계승해야 되는 게 현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강한 그런 그 잣대를 들이대고 더더군다나 많은 이슈에 있어서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도 그냥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고 말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정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 운영 원리가 내로남불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네. 나오기까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 면에서 네네네. 저는 법적인 잣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만인에 대해서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제가 늘 수긍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